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지금 조용필의 음성으로 하이에나가 아닌 표범이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현실은 어째 하이에나 반, 표범 반,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태열법사의 무당일기 질의응답 9번째 시간인데요. 약속드린 대로 제목에 있는 대로 유명인 일터진이 사주분석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무슨 더러운 하이에나 같아요. 진짜 먹이를 찾아서 이게 어슬렁거리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런 하이에나 같아. 시작부터 말이 좀 거칠죠. 유튜브나 TV나 뭐 기타 등등한 어떤 이런 뭐 영상 매체를 접할 때마다 좀 기분 나빴어요. 왜 사주 분석, 아니 사주를 하신다는 분들은 말이에요. 미리 좀 하지. 미리 좀 유명인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주를 좀 풀어서 미리 좀 유튜브나 이런 개인 미디어 영상에 좀 올려놓지. 왜 안 할까? 한 100에 99명은 안 해요. 어떠한 일이 터지면 그때 가가지고 너도 나도 막 그 사주 분석을 해서 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뭐 누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둥, 사주에 다 나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요즘 아주 심해요. 정치인, 뭐 연예인, 유명인들은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기업인, 뭐 누구 어떻게 했고 징역 가 있거나 뭐 교도소가 있거나 재판 중이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했다고 하면서 온갖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습니다. 유튜브에. 지저분하고 더러워 죽겠어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이게 제 개인적인 일기, 진짜 제 일기였으면 육두문자를 막 섞어가면서 욕을 한바탕 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유명세에 편승해가지고 묻어가려 하는 또 아주 더러운 거지근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주계는요, 사주를 공부하고 뭔가 엑서사이즈가 필요해서 사주를 공부해 보다 보니까 뭔가를 좀 대내외적으로 확인해 볼 만한 게 필요해서 뭐 이렇게 풀어봤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간략하게 짚었죠.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운명은 간섭현상이다. 그래서 변화한다.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날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천운지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떠한 천운지복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에 어떻게 응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늘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들은 그때 이해하셨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오늘은 사주라는 걸 이해해야죠. 근데 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뭐 그 정도면 거의 다 풀었어요.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또 봤어요. 사주, 생년월일시 이 중에 어느 숫자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생년월일시 중에 어떤 일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뭐 그 사람의 어떤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헛소리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거기도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지랄이다. 그게 비슷하게 맞으려면은 세계 예를 들어서 1000대 재벌, 뭐 100대 재벌,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뭐 닮은 게 좀 있어야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거의 비슷한 생년월일시를 갖고 있든가, 뭔가 그런 형태의 공통점이 있어야죠. 뭐 세계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만 보자고요. 같은 띠에, 뭐 같은 연월일시, 누가 그렇게 있어요?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형편없는 통계 철학이다. 앞날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날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 사주는 앞날을 예견하는 게 아니라 갖고 난 천운지복을 말씀드린다는 얘기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 발생하기 전에 예측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내놓는 자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 거의. 항상 어떤 일이 있고 나면 그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거기서 거꾸로 연산을 하듯이 거꾸로 출현해서 이 사람 사주에는 뭐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이럴 수밖에 없다. 아, 사주 끝내준다. 제가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게 사주다. 뭐 이러면서 장황스를 늘어놓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참. 가치가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열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의 사주의 쓰임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면밀하게 써놨죠. 이야기했죠. 자, 사주가 그렇게 맞는다고 하면은요, 교도소 가면은 거의 비슷한 놈들끼리 다 우글우글해야 돼요. 이혼법정에 가면은 다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만 우글우글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 빌 게이츠와 똑같은 이 생년월일시를 가진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면 빌 게이츠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이나 20이나 30위쯤엔 있어야죠. 최소한 말이에요. 워렌 버핏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들은 그런 뭐가 어떻게 조합이 되고 조합이 된 게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틀려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년월일 시만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과 똑같이 조합을 하셔야죠. 그럼 적용도 똑같이 해야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거기에 가갖고 뭔가 자기 앞날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40분, 1시간 보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 더 이루어요. 웃기라도 하잖아요. 사주 철학에 대한 폄하를 그다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요즘 하도 하는 꼴이 가짜나서 태열법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또 질의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려서 한 10가지쯤 추려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질문 중에 이 사주가 맞느냐, 사주를 어떻게 보는 거냐, 사주를 몇 군데 보러 갔더니 다 틀리더라,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점사도 여러 군데 갈 때마다 틀리더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당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자기 재주에 의해서 보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점사가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주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의 대체적인 많은 분들이 명리학 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건 통계 철학이고 글문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문서상 있는 거니까. 조합하고 대비하는 것들도 뻔히 나와 있는 공식이니까. 그럼 그거라도 같이 나와야죠.
어느 집에 가면 이렇다, 저런 집에 가면 그렇다. 예전에 이 TV 프로에서도 그 유사한 그런 실험을 한 것들 봅니다. 그 변형돈 PD였나요? 누군지 기억도 안 난다. 변형돈은 이영돈 PD였구나. 변형돈 씨는 저기구나. 이 최면요법의 대가. 예, 맞아요. 이영돈 PD인가 뭐 이런 사람도 이 사주 여러 집에 같은 사람 사주 가지고 갔더니 갈 때마다 다 틀리더라. 뭐 이런 방송한 적 있죠. 물론 무당들도 파헤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웃기지도 않는 무당들도 많이 나타났죠. 오늘은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대체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것은 사주는 타고난 거다. 갖고 나올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바뀔 수 있다. 바로 전 시간에도 적지 않게 설명을 했어요. 그 쓰임새라든가 운명의 간섭이라든가 사주가 어떻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인생이 어떻게 섞이는지는 궁금하시면 그 전 시간 거 운명의 간섭 현상 보시면 충분한 이해가 가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답습하고 말 거냐? 그건 아니죠. 오늘은 커피도 마셔요. 차 한잔 먹고 싶었는데 빨리 여러분들과 뭐 어떠한 대화를 하고 제가 다른 스케줄 뭔가 다른 거 할 게 있어가지고 커피 타가지고 사실 안 줬어요. 근데 한 10여 분 떠드는 동안 커피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 떠돌고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숱하게 많이 보이는 어떤 이런 철학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철학하시는 분들은 저보고 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숱하게 많은 욕과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한 얘기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시고 그러면 욕을 하려면 하시고 댓글을 달으려면 다세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팔자 8글자가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 8글자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공식이 있고 어떠한 틀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그때그때 지 마음대로 조합을 한다면 그건 학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운명이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도 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틀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같은 사주를 갖고 있어도 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른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과연 그 사주 철학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 저에 대한 반론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이 사주풀이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사주는 앞날을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천운지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지, 자기 삶에 대한 성공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앞날을 예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1년의 신수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년 정초가 되면은 당신은 몇 월 달에 조심해. 언제 뭐 할 거야? 언제 뭐 할 거야? 우리 애가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요? 보니까 이렇게 갖고 몇 년도쯤엔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사주에 안 나와요. 근데 당신들은 그걸 팔아먹고 살고 있어요. 그거 사주에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전달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투덜거리시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주 철학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요. 참, 이 얘기 먼저 하고 해야겠다. 참 많은 분들이 사주 철학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 사주는 안 보려고 하세요. 저한테 와서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사주를 보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갔더니 어린애들은 사주 보는 거 아니라고 안 봐주더래요.
아주 어린 애들 뭐 2살, 3살, 4살, 5살, 6살, 10살 이런 아이들은 사주 보는 거 아니라면서 안 봐주더래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주풀이 하시는 분 있으면 당장 간판 내리세요. 그리고 당신 사주한다는 말 입 밖에 절대 내지도 마세요. 왜냐? 그럼 당신 쓰레기니까요. 사주는 어른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아주 어린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보는 것이고 태어난 날짜를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태길 잡아주잖아요. 제왕절개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아이 언제 나면 좋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당신들 분명히 돈 받고 날짜 잡아주잖아요. 날짜 그거 왜 잡아줘요? 그 날짜에 천운지 보기 좋으니까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주팔자잖아요. 당신들이 지정해주는 날짜에 그 아이들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운명, 처음에 타고날 때 갖고 나오는 운명을 알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왜 사주를 안 봐주시나요? 2살, 3살, 4살, 5살 진짜 사주는 그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뭘 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것에 득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불편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뭘 하면 안 좋은지를 알려줘야, 아주 어렸을 때 알려줘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알려주죠? 몰라서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볼 줄 몰라서. 하나 더 있죠. 아주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당신들이 감도 못 잡잖아요. 걔네들이 커서 뭐가 될지. 조금 성장했더니 틀려봐. 쪽팔리잖아요. 성정도 틀려. 뭐 1살, 2살짜리 아이들은 성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뭘 잘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당신들이 말주변이나 말장난으로 이 사주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툭툭 물어가면서 뭘 빼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손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잔뜩 나이 먹은 사람들 갖고 사주를 봐요. 근데 50년, 6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나이에 사주 봐서 어디다 쓸 건데요? 뭘 갖고 태어났는지, 당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안 되는 건 뭔지, 잘하는 건 뭔지 이제 알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자녀분들이 어리다거나 손자, 손녀가 있다거나 조카가 있다거나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그 부모에게 혹은 당신 스스로 주변에 철학관 좀 찾아가세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보다 그건 철학관을 찾아가는 게 빨라요. 왜? 무당은 0점, 신점을 보지만 철학관에서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이 통계 철학을 보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봐주는 곳에 가세요. 사주는 저도 그래서 기본을 공부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은요. 평등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선징악 같은 것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는 안 맞는다. 먼 미래 아주 긴 시간을 봤었을 때는 옳은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당장의 어떤 현상적 부분에서는 안 맞는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도 안 맞는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지향이면 감신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운명이고 사주도 팔자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런 형태의 노력은 맞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통계학이고 사주학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직업이 있고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것에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비슷한 거라도 가르쳐 보거든요. 맞지 않나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뭐 3살, 4살, 5살, 아니 2살, 3살, 4살쯤에 이거 제가 그 사주에 대한 이 태을법사의 천기누설 허튼 소리에 굉장히 장황하게 해놓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오래 갖고 노는 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아이는 장난감을 사다 줬더니 한 2-3시간 갖고 놀고 내버려. 안 쳐다봐. 자, 또 사다 달래.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야, 우리 애는 작년에 사다 준 걸 아직도 잘 갖고 놀아. 우리 애 정말 착해. 이러는 멍청한 부모도 있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빨리 실증내야 정상이고요. 최대한 빨리 실증내고 새로운 장난감을 사다 달라고 징징거려야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 작년에 갖고 놀던 장난감을 지금도 갖고 놀면은요, 그 부모님 지금 빨리 아이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애 이상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빨리 변화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학원을 보내죠. 학원을 보내는데 엄마 나 저 학원 보내줘, 엄마 저 학원 보내줘. 애기들이 이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로 부모들이 지가 좋은 거 보내죠. 지가 못했던 거 아니면 지가 하고 싶었던 거, 지가 잘하는 거 이런 거 학원에 보냅니다. 근데 애가 적응이 안 돼요. 혹은 애가 어디를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 근데 조율이 안 되죠. 우리 애는 어느 학원을 보냈더니 2달 만에 때려쳤어. 그래서 딴 데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더니 1달 만에 때려쳤어. 어딜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때려쳤어. 야 그래도 요번에 보낸 데는 야 3달이나 다녔다. 야 뭐 결국은 때려쳤어. 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부모 있죠. 우리 애는 어딜 보냈는데 4년째 잘 다니고 있어. 근데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이들은 빨리 채 때려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 사회에서 아주 그저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려면 한 군데 오래 다니도록 강요하십시오. 그저 그런 사람으로 키우시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키우시려면, 혹은 패배자의 어떤 그런 그룹 속에 집어넣으시려면 아이들 한 군데 오래 다니도록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요, 아이들에게 많은 걸 접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천차만별의 직업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디에 무엇을 잘하는지 지가 겪어보지 않고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부모가,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겪어보려 하는 기회를 다 박탈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잘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죽어요. 내가 무엇에 재능이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이까지, 여러분 조카들, 여러분 후손까지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도 똑같은 출발선상, 이렇게 스타트 라인 안에 서는 것조차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이 40점 먹어가지고 김연아 같은 스케이트를 정말 잘 타고 춤을 잘 추는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40점 알았다고 쳐요. 어디다 쓸 거예요? 쓸모없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특성, 이 아이는 뭐 신체적으로 어디가 발달이 돼 있고 재능적으로는 어떤 쪽에 더 뭐 재능이 있고 사주에 다 나와요. 음양 오행서부터 해갖고 모든 부분을 사주로 다 풀잖아요. 다 대비하잖아요. 사주에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건, 뭐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타고난 천운지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운지복은 숱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전 강의라도 들으세요. 79화였나요? 79화. 그러시면 조금 궁금증 해소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을 조금 잘 살아가시려면요, 어차피 30년, 40년, 50년 뭔가 잘못 살아와서 실패를 거듭하시고 계속 반복하셨다면은 지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이라도 나은 것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때 사주를 쓰시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주로 100만 년을 뒤져봐야 여러분들은 거짓말만 듣게 되는 거고요. 이 학문 더 깊이 파봐야 여러분들은 거짓말만 느는 거예요. 틀렸나요? 8글자, 사주팔자의 8글자가 아무리 조합을 해봐야 그 8글자의 조합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조합을 해봐야 나오는 건 뻔하잖아요. 그럼 뻔한 것들이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사람들에겐 같은 괴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주는
제발 어려서 봅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최대한 좀 가르쳐 봅시다. 여러분 자녀 중에 김연아 같은 친구가 나올지, 박태환이 같은 친구가 나올지, 뭐 손흥민이 같은 친구가 나올지,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뭐 박찬호 같은 사람이 나올지, 예술적으로도 뭐 영화 배우가 나올지, 세계적인 스타가 나올지, 뭐 이 첼리스트가 나올지, 어디 가서 프리마돈나가 나올지, 뭐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어떤 것의 특성을 갖고 어떤 것이 정말 특화되게 잘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안 시켜보면 몰라요. 혹은 정말 운이 좋은 친구들은요, 정말 대운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대운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그런 친구라면 자기 특성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뭐에 아주 매달려 가지고 아주 환장할 뻔했어. 그래서 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대스타가 됐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진짜 그걸 찾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얘는 정말 어떠한 것들을 너무 잘해. 아기 때부터 너무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를 막 괴롭혀. 근데 부모가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걔를 뒷바라지할 능력도 없어.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가 뭘 자꾸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도 잘 안 하는 상태에서 하지 마! 야,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될지, 아니면 석학이 될지,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뭐 어떤 박사로서 앞으로 이 인류나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인물이 될지 모르거든요. 아주 애기라. 3살, 4살짜리들이 뜀박질 해봐야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근데 걔가 나중에 진짜 뛰는 데 있어갖고 아주 특출난 재주를 가져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나갈 때마다 따올지 누가 알아요? 너무 어려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접해보질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친구는 요리사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정말 어떤 친구들은 조그마한 뭐 만들기를 해서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게임만 잘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크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요, 자기 먹고 사는 데 있어 갖고 자기가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사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견하는 게 사주가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 세상에 올 때 몸뚱아리는 그냥 왔지만 빈몸으로 옷 하나 못 걸치고 찌찌 다 보이면서 그냥 이 세상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비밀 창고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비밀 창고 속에는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비밀 창고의 열쇠를 죽을 때까지 못 찾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앞에 있는데도 그게 내 열쇠인지를 모르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운명적으로 말이죠. 사주는 그걸 찾아내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에도 척도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일찍 깨달았었을 때 조금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남들과 똑같이 달릴 수 있는 스타트 라인 안에 같이 준비하고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야 말이죠. 무엇을 잘하는지. 태일밥사는 뭘 잘하는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당을 잘했어요. 네, 태일법사는 무당 잘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잘하게끔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혹은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안 맞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된 기회를 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나 온갖 미디어, TV 뭐 이런 쪽에서 다 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터진 다음에 그런 사람들 사주 갖다 놓고 얘는 이래서 이랬네 저래서 그렇네 난 맞췄네 이러면서 헛소리 찍찍하는 그런 참 진짜 썩은 거기를 찾아다니는 그 더러운 하이에나 근성이 있는 그런 사주 철학하는 인간들 말고요. 진짜 명찰하게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네요. 하지만 세상엔 너무 지저분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무당 중에서도 참 허접 쓰레기 같은 무당들이 많듯이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허접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묻어버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감내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은 제 시간이고 입을 열고 있는 건 태을법사니까 지멋대로 떠들고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땅치 않다면 제 채널에서 나가주시면 돼요. 마땅치 않다면 두 번 다시 저를 안 부딪히시면 됩니다.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어떤 논리적이든 어떤 형태든 시비 걸어 오신 분들 중에 저를 이기신 분들은 없어요. 뭐 주먹 쥐고 싸운다면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입을 열어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싫음을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이 저에게 다툼을 요청해 온다고 하면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글자로 글자 몇 글자로 자꾸 이상한 형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글자로 다툴 일 아니죠. 자존심 상하셨다면 찾아오시거나 연락하십시오. 제 유튜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주소와 뭐 연락처 다 있잖아요. 저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요 순간만큼이라도 저 숨어 있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좀 격하게 표현했지만 사주가 모두 엉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주는 제대로 알고 써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겐 어마어마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등의 찬스 중에 가장 큰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제대로 운전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주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통계 철학입니다. 사주는 엄청나게 예리한 통계 철학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아니면 인류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자들을 골라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써먹었을 땐 얘기죠.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80화 이 질의응답 9번째 유명인 일터진이 사주 분석 에이 지저분한 인간들 뭐 이런 시간이었어요. 여하튼 투덜거리면서 끝맺음을 하네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뒷북치지 마십시오.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일 다 끝난 다음에 가갖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말이 맞았어 라고 우기시는 것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인들을 툭툭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그 유명세에 묻어가려 하는 쓰레기 근성이에요. 그런 근성 여러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질의응답 마지막 편입니다.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고 자꾸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물음이 와요. 기운을 어떻게 바꾸냐. 제가 운명을 바꿔라, 기운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니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도 대화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꾸 구체적인 뭔가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편은 운명을 바꾸는 법, 기운을 바꾸는 법.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24절기를 이용하라고. 근데 너무 난해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난해하지 않은 걸로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초하루하고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 운명이나 인생을 바꾸는, 운세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초하루하고 보름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 아주 신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초하루는 뭐고 보름은 뭐다. 운명을 어떻게 해서 바꾼다. 기운을 어떻게 해서 바꾼다. 이럴 때 이렇게 바꾼다. 저럴 때 저렇게 바꾼다. 혹시 압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어떤 자가 또다시 나타날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나타날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나타날지,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 대열법사였습니다.